순서 오락호락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원상우의 감성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작곡가 원상우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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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 추우세요? 반팔이셔요 벌써. 아직 우린 젊기에 저는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아직 그 네. LA 날씨의 감각을 잘 몰라서. 아 원래 저분이 댄스 가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네. 그러신다면서요? 아니 곧 데뷔할 생각이에요. 예, 네, 좋죠. 뮤직비디오 찍고. 네, 네. 뮤직비디오는 뭐 제가 찍어도 되고. 네, 찍어주시겠어요? 예. 네. 네. 전 빠질래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 진짜로요? 저는 비디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아니 요즘 저 정말 궁금한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옛날 생각하고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지만 그래도 아직 젊다고 되게 생각합니다. 많은 줄 알지만 뭐야? 2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20대 중반이 많죠. 아 네, 그렇죠. 네. 너무 많다. 10대도 죄송해요. 있는데. 그럼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대를 읽어야 되고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변화되는 이런 거를 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예. 음악 갖고는 안 된다. 오디오 갖고는 안 되고 비디오가 동반돼야 된다. 그래요. 예, 그 프로덕션을 예. 두 개를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오. 이분이 비디오 가수시거든요. 네, 그럼요. 필요하죠 저는 모델이.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근데? 좋죠. 아 좋으세요? 안 되겠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셨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서. 훈훈하게 가져요. 좋습니다. 저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좀 무서워서.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한 작품들 아직 이제 네. 우리 청취자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제작판을 하는데 오늘 네.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지만 이제 네, 요걸로 해서 네. 제가 2002년도에 작업한 작품인데요. 네네. 호텔리어라는 드라마 OST. 드라마 그때 그 시점으로 이제 한류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하면서 뭐 네. 제 앨범 제가 작업했던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아 좋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겠다. 아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OST 작업을 하시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나 배우들을 만나 보시는지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때 출연진들이 또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실 드라마가 호텔리어. 예, 호텔리어인데 M사의 그 미니 시리즈였죠. 그 수목 네. 예, 밤 9시에 했고 네네. 9시 55분인가요? 그때 했고 다 보셨어요? 본방사수? 다는 솔직히 다 못 봤고요. 봤죠? 예. 네, 네. 왜냐면 전 먼저 봤어요. 오! 먼저 이렇게 처음 끝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립들을 먼저 봐서 이거 음악 감도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음악 감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음악 감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정리해드리면 네네. 음악 저는 OST 작업을 한 거죠. 앨범 작업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일 중요한 테마곡이나 이런 그렇지. 것들 그렇지, 쓰고 그렇지. 앨범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음악 감독님은 딴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의 음악 감독은 그렇죠. 따로고.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효과 음악부터 많이 들어가죠.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 그 경쟁작도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내 드라마에 그러니까 MBC였다면 KBS나 SBS에서도 무슨 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예, 분명히 경쟁작은 있어요. 근데 이때 호텔리어가 워낙 떴죠. 이때 당시는 이 출연진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럼요. 흥행성도 흥행성이지만 출연진 때문에 경쟁작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있었으나 이게 경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치. 있긴 했지만 너무 소소해서 경쟁 의식이 안 됐다. 그때 당시 시청률 최고 나온 게 38%. 우와, 진짜 많이 나왔다. 다 그런 건 아니죠. 20부작인데 네네. 그쪽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38까지 나왔다라는 게 와, 기본 진짜 평균은 많이 뭐 나왔다. 20은 넘었다는 거죠. 와. 이 자부심 이게 약간 그렇다는 거죠. 예. 리포터처럼 잘 모르겠지만 아니죠. 그렇대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도 만나보시고 예, 만나봤어요. 어머, 그렇구나. 사실상은 보통 그 OST 하면은 그 배우가 만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촬영장도 가지 않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약간 스토리 얘기하자면 그 작품을 소개한 PD님이 이제 왕 PD님이셨어요. 왕 PD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그 이제 한마디로 부탁과 소개로 제가 그냥 하게 된 거죠. 사실 뭐 제가 전혀 기대도 못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촬영장에도 갔어요. 워낙 이게 그때 굉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우리 강변에 거기서 다 찍었어요. 찍은 거예요. 뭐 해외 로케이션도 있고 뭐 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찍고 막 이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한 그런 스토리인데 호텔 씬은 다 이제 워커힐이었죠. 야 지금 이분들 다 모으려면 그 당시 출연진이 아유 그럼요. 이분들 못 모으죠. 누굽니까? 배용준 씨, 이야, 윤사마, 김승우 씨, 송윤아 씨, 이야, 한류 열풍 송혜교 씨, 허준호 씨, 최하정 씨까지가 그냥 그래도 그 밑에도 많지만 이분들을 지금 다 모으려면 사실 모을 스케줄이 맞지도 않을걸요? 아니. 비용을 많이 대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역시 금전이. 와. 아니 근데 그래도 저기 호텔리어 이러면 사람들이 아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드라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짧게 좀 하자면, 저는 이제 드라마 OST를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A 출신의 강수호 씨가 드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드럼 현장에서 야 근데 너 좀 소개하면 가수 없냐 해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 데모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드라마 OST에 저 노래를 부를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이제 그 데모를 새로 녹음하지 않고 그냥 제 곡을 녹음해놨던 걸 그냥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노래 좀 쓰자가 돼서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네. 잠깐만요. 산부인과에 그 엄청난 혹시 순풍 아니 순풍 아니고요. SBS에서 산부인과라는 드라마가 2010년도에 있었네요. 누가 주인공이었죠? 누가 주인공이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장서희 씨. 장서희 씨가 허지석 씨 드라마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연출이 돼가지고 MBC에서는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드라마를 그 시간대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럼 MBC를 봐야 되나 SBS를 봐야 되나 둘 다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두 개 다 켜놔야죠.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KBS가 추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추노만 봤어요. 하나는 M사, 하나는 S사였는데 결국 K사를 선택하셨다네. 공평하시네요. 정말 그렇지. 내 두 자식인데 그 임재범 씨가 가슴을 이러잖아요. 안 되겠네. 그걸 누가 이겨? 가슴. 자, 눈물 한 번씩 닦으시고요.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추노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하고. 원로 작곡가님들 모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호텔리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히트를 한 드라마라면 나를 소개하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제 드라마 저도 했어요. 산부인과 그러면 순풍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산부인과밖에 생각이 어떡하냐. 그냥 추노라고 하세요. 추노랑 동일시 했던 때 눈물 나네요. 또 생각하니까 슬프다. 비도 안 오는데 술이 마시고 싶네. 이러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슬퍼졌어요. 근데 궁금했던 거는 직접 부른 그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때 연습을 시키고 있던 가수 다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곡도 같이 좀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슬픈 얘기였고요. 호텔리어에서 그러면 그 곡들이 여러 곡들이 있잖아요. 예. 네. 어떤 곡들에 좀 참여를 하셨나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또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슬프다기보다도 네. 사실 뭐 네. 저 혹시 저 댁에 계신 분들은 소주 한 잔씩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예, 꺼내세요. 네. 크리넥스 하나씩 이렇게 옆에 끼시고요. 눈물 닦으시면서. 이 배경을 약간 설명하자면 2002년도에 네. 제가 한 작품 2001년도예요. 2002년도 배용주 씨 작품 겨울 연가가 대박이 났잖아요. 맞아.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서부터 그냥 한류가 그쵸, 날려버렸잖아요. 그 바로 1년 전인 거예요. 그 지금의 어떤 그 한류의 토대를 보자면 처음에는 드라마가 실어 날랐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예, 그게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네. 음악은 아니었고요. 네. 드라마였고 그 바로 전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배영준 씨의 그 클래식 작품에 들어가요. 그 일본 특히 이제 일본에서 히트를 많이 쳤기 때문에 네. 겨울연가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배영준 클래식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때까지 아무도 네. 드라마 음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정말요. 그러니까 제작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외주잖아요, 다 드라마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네. 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M사다 그럼 M 프로덕션 그렇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죠. 네. 그때를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그 이 버짓이 네네 타이트했구나. 굉장히 타이트하다 못해 약간 모자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임 프로듀서잖아요. 근데 제가 운영할 비용이 풍족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제 곡을 많이 채워놨어요. 보통 제가 곡을 많이 안 넣거든요. 제가 프로듀서한 앨범이면 많이 넣으면 2개, 3개, 뭐 2개는 기본 넣어줘야 되고 3개까지 넣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의 곡을 다 받아서 구성을 하는데. 근데 곡비가 없었구나. 그렇죠. 제작비가 곡비가 없어서 몸으로 때운 느낌. 그래서 제 몸으로 해서 머리로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7곡이 있어요. 베리에이션까지 합쳐서 17개예요. 그러면 거기 반 이상 거의 70% 제가 다 한 거예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되게 슬프다. 그때는 되게 씩씩대면서 돈이 부족해서. 네. 아니 근데 이제 곡비도 곡비지만 사실 OST 하면 가창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수를 선정할 때도 아예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랑 달리 이제 유명 가수 섭외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기획사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걸 받아서 본인의 이제 기획사에 있는 가수를 키우는 형태로 알리는 형태로 예를 들면 이제 등용문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전이랑 그 이후는 너무 달라졌죠. 이후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방 회사 태진에서 대한민국의 OST를 거의 다 휩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잠수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OST를 정말 많이. 그러니까 OST도 이제 지금 보니까 드라마 말고 또 다른 투자가 또 들어가서 OST만 또 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OST가 히트를 하다 보니까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OST만 하더라도 스타들이 총출연한다든가. 그렇죠. 최근에 나온 데이트작을 보면 모든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들이 다 출연할 정도면 그 섭외 비용이나 녹음 비용이나 굉장한 프로덕션이 되는 거죠. 그 작곡가 중에 또 신인수 씨라고 그분도 OST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OST에 그 출연진이 직접 노래 부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지. 뭐 사실 노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감미롭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드라마랑 결을 같이 해서 나왔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혹시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강철이라는 가수가 그 당시에 많은 노래를 불렀던 건가요? 아니에요. 많은 노래를 거의 주로 불렀죠. 많이. 그 외에 한 가수 2-3명이 더 있었고 이제 연주곡이 많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자막 올라갈 때 이런 나오는 음악도 있잖아요. 네네. 에필로그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근데 이런 OST를 만들려면 뭔가 좀 보고 그 느낌의 어떤 음악이 나올 그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진짜 먼저 보시긴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제 뭐 대본까지 다 받아요. 다 받아서 다 읽어봐요. 근데 뭐 사실 읽다가 앞뒤만 읽죠. 줄거리. 언젠가 그걸 다 읽어요. 이 분위기구나. 요런 느낌이구나. 요런 느낌? 그리고 딱 원하는 게 딱 똑같아요. 사랑 테마, 메인 테마, 뭐 그다음에 신나는 거 하나, 슬픈 거 하나, 뭐 여자 테마, 남자 테마. 네네.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마 그 연가 시리즈일 거예요. 뭐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봄의 왈츠, 여름의 향기 이런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일본에서 발매된 그 곡의 악보 수익만 저작권이 1억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OST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에서 거쳐서 들어오는 돈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저작권 얘기는 뭐 사실 이게 너무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제가 이제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엄청난 수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산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죠.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는 전문 용어인데 주배시라고 해서 주배시. 주제 배경 시그널은 방송사에서 챙겨주지 않고 내가 스크립트를 넘겨야 돼요. 작곡한 사람이 몇 분 몇 초에 몇 초 동안 나왔어를 내가 기록해가지고 넘겨야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겠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 퍼블리싱 자체가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가서 할 때는 퍼블리싱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냥 퍼블리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곡에 대한 권리나 이런 법적으로 저작권 다 등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정산을 받고 잘 챙겨주는 회사. 그게 이제 정산이 잘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작권도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뭐 이렇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진짜요? 어떻게 제가 그걸 갖다가 노래방 가서 누가 몇 번 부른 걸 어떻게 알 것이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앨범이 뭐 1,500만 장 팔렸대요. 막 그 있잖아요. 그게 가보면 그 장나라라는 가수는 지금 아마 토탈 한 7집 정도 냈을 거예요. 근데 가면 거기 중국 가잖아요. 그럼 35집 나와 있어요. 35집. 원로 가수 이미자 선생님 정도야 35집 아니에요? 막 이 노래랑 합쳐서 다시 새 앨범 만들고. 역시 스케일이 크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팔잖아요.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중국은 이제 저작권을 기대하기는 지금도 힘들었어요. 아유 그렇구나. 자, 근데 저희가 그러면 노래 한 곡을 좀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대 내게 오는 날이라고요. 곡은 제가 쓰고 작사는 한경애 씨가 썼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특히 연인의 이런 그 애틋한 이런 씬을 배경으로 해서 쓴 곡입니다. 그대 내게 오는 날.
아유 가사가 너무 좋네요. 한경애 씨 하면은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알죠. 네, 그 노래 작사하시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네, 지금 들으신 곡은 호텔리어 OST 중에서 네. 그대 내게 오는 날 강철 씨가 부른 음악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께서 이 노래 제목 뭐예요?라고 네, 물어보셨어요. 그대 내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 참 좋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음악이라는 게요, 참 신기한 게 어디에든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면 그 당시 내가 누구랑 만났었고 누구랑 이걸 같이 봤었고 2001년이라고 하셨죠? 2001년. 예, 방송이 이제 4월 달에 방송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막바지 작업 언제나 예,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그때 이제 그 촬영 이제 호텔로 가서 이렇게 촬영을 봤을 때는 이미 따뜻했던 그 봄날씨였던 거. 여기 하나의 또 배경 중에 또 네바다도 나오고 라스베가스도 나오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네. 차 씨는 언제나 뭐 굉장히 뭐 차자장 멋있잖아요. 그렇지. 참 음악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이 지금 일본에서만 제가 아는 것도 한 5번 정도 리메이크가 됐어요. 최근에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타 앨범 이런 걸로 리메이크를 해서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역시 배은준 씨 덕분에 윤사마님 덕분에 꾸준히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송혜교 씨라든지 이런 그 배용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론 뭐 지금도 너무 멋있지만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어떤 그 정말 그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가끔 왜 한국은 드라마로 그 직업군이 이렇게 막 소개가 될 때가 있었어요. 뭐 예전에 보면 파일럿이란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조종사를 꿈꾸기도 했고요. 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저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가 사실 짝에서 크게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짝을 보면서 나도 승무원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고. 종합병원이라고 있는데 있었죠. 그거나 뭐 예를 들면 하얀 거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 의사야겠다. 근데 또 진짜로 그게 유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그걸 또 지표 중에 하나가 애기들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래서 제 친구 이름도 현정인데 그때 그 모래시계 고현정 씨 현정이에요. 네, 호텔리어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서 호텔 직업 관련 직업들이 많이 떴어요. 많이 떴고 그리고 이제 호텔리어가 되려면 관문처럼 생각하는 곳이 UNLV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제 호텔 경영학과를 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소개가 디테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래요. 엔터테인먼트는 교육인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교육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즐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도 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좀 예전보다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는 막 드라마에서 약간 교육적이지 못한 내용이 나오거나 특히 그냥 청소년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온다 싶으면 이제 또 항의 전화들을 엄청나죠. 그렇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호텔리어라는 드라마에서는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멋진 모습들도 있었지만 호텔 경영권을 둘러싼 이야기가 굉장히 주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배용준 씨가 너무 좋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호텔을 먹으려고 온 M&A 전문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네. 근데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네. 싸운다, 뭐한다, 사랑에 빠진다. 뭐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고군분투한다, 사랑에 빠진다. 약간 그 특징이 있고요. 전쟁한다, 사랑에 빠진다. 맞아. 근데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네. 뭘 하면 다 재판을 하고 처벌을 받고 뭔가 이렇게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약간 일본 드라마 특징은 또 그게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다, 어딜 간다, 밥을 먹는다, 교훈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농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러면서. 근데 학교에 간다, 교훈을 준다. 그래서 한류가 생긴 거 아닐까요? 그죠? 결론은 그런 거겠죠. 우리 삶은 뭐 여러 복잡하고 전문 분야도 많긴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이 그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야사시하다고 해서 되게 자상하다. 자상한 남자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근데 맞지. 네. 잘 알고 있네요. 진짜 한국 남자처럼 이렇게 자상하죠.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새 남편들이 요리도 다 잘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잘하죠. 네. 에? 아니 근데 사실 중국 남편들이요 이렇게 남녀 평등이 거긴 옛날부터 오래됐어가지고요 여자들이 투표권도 빨리 가진 나라가 중국이래요. 근데 거기는 진짜 옛날부터 남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안 평등하던데요 보니까. 아 그런가요? 한국 남자분들이 그렇게 평등하군요. 네. 자 이제 오늘 저 어쨌든 호텔리어 OST를 좀 함께 들었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본인의 작품은 아니실지라도 그 OST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좀 있으세요? 뭐 진주 씨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가슴. 예라. 왜요? 그 되게 생각나던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영화 그 탑건. 따란 따라리라단딴 그러면서 비행기 확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거기서 유일하게 배드씬이 한 1분 30초가 중반에 나와요. 그때 깔리는 노래가 그 발라드가 있는데 이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럼 노래로. 아니요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때 그 테이블을 하도 돌려봐서 그쪽이 살짝 헐거워졌었는데.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파일럿. 이것도 좀 그랬었고. Take My Breath Away. Take My Breath Away.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히트였죠. 하필이면 그 배드씬에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때 참 인상 깊게 들었죠. 노래를 인상 깊게 들었죠. 그렇죠. 뭐 한창 좋을 때죠. 네. 그 이제 이런 게 있죠. 장면과 더불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음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력을 한번 보면요. 내가 그냥 물론 막 공부한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렇죠. 근데 뭐를 가장 안 까먹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감동을 받은 건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 중에서 가장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과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찾아보면 내가 감명을 받았거나 그 노래를 들어서 좋았을 때는 그때 모든 장면까지 다 기억이 나요.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알바를 했어요. 미국에서 알바를 했는데 피자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이제 피자 이렇게 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음악 듣는데 그 세월이 지났는데 그 피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피자 냄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향이.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연결돼서 향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냄새까지도 딱 나고 그때 그 분위기와 그 기계 돌아가는 그 반죽기도 기억이 나고. 내가 잠깐 일했거든요. 거기서. 몇 개월밖에 일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좋은
이런 기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오래 기억되는 드라마에는 반드시 좋은 OST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내 OST를 정해가지고 기념이나 이럴 때 들으면서 더 그 기억을 더 몇 배로 좀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하나 선정해서 나만의 OST 딱 해가지고 그걸 서로 이렇게 기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좀 이분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핸드폰에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걸 같이 들어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음악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곡들이 이제 어느 음원 사이트에 쌓인 거예요, 리스트로. 그러면 이제 한 곡 넘어갈 때마다 이건 누가 어떤 얘기했을 때 들었던 음악이지. 그래서 그 곡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CF 광고 중에 당신의 아이팟인가? 아이팟에는 어떤 음악이 들어있습니까? 라는 게 있었어요. 음악은 그 사람의 취향과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놀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좀 사람을 기억하는 편이에요. 되게 특이하시네요. 네, 제가 좀 특이하죠.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또 기억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참 재밌네요. 오늘 참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음악이 주는 여러 가지 삶에서의 의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나만의 OST가 만약에 있다. 저는 슬플 때 이런 음악을 들어요. 저는 기쁠 때 이런 음악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면 또 저희가 또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 볼 때는 지금서부터 그런 걸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새 뭐 핸드폰으로 편집도 가능하고 음악도 넣을 수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좋을 때 듣는 음악을 한 번 정도는 시리즈로 해서 또 그렇게 또 코너를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코너로 이 시간 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참 되게 힐링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수요일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중간인데 조금 텐션 떨어질 때 다시 텐션 올려주시는 역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또 주제로 좀 만나뵐 것을 약속을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원상우 작곡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